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2020 최정원입니다. 저는 이제 폴라 디컴포지션을 위한 알고리즘을 위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 algorithm to compute the polar decomposition of 3x3 매트릭스라는 논문을 이제 참고하여 그 3x3 행렬에 대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로베니어스 놈이 1인 행렬 A를 이용하여 대칭 행렬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B에 대해 계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진행을 하고, A가 풀 랭크일 때 도미넌트 아이젠 벡터이거나 A가 랭크 디피션트일 때 도미넌트 아이젠 스페이스의 벡터인 V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R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의 도미넌트 아이젠 발류가 잘 분리되는 경우에는 아날리틱 포뮬라를 이용하여 V를 구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LDA 트랜스포지션 팩토리제이션을 이용해서 V를 구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이제 풀업 카운트의 경우 그 알고리즘의 풀업 수는 일반적으로 250이며 워스트 케이스에서 550 정도로 나타납니다. 극분해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이고,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풀업 수는 최소 400에서 700으로 본 과제에서 구현된 알고리즘이 보다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된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속도를 비교해 볼 경우,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00개의 임의 행렬을 만들었으며, 각 성분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테스트를 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을 통하여 극분해를 한 뒤 계산 속도를 측정하고 다음 식으로 오차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제시된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와 정확도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싱귤러 발류 디컴포지션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예시 자료를 통해서 지금 구현된 코드가 잘 구현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몰 x1이 라지 x1 플러스 2 라지 x2, 그리고 스몰 x2가 라지 x2, 스몰 x3가 라지 x3로 주어졌을 때 F와 U 그리고 R은 각각 다음과 같이 손계산으로 계산을 해보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구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하면은 이제 각 로우를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두었고, 여기서 이제 F의 첫 번째 로우인 1, 2, 0, 그리고 두 번째 로우인 0, 1, 0, 그리고 세 번째 로우인 0, 0, 1을 계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바로 R과 U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과 U가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경우 손계산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U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산값 그리고 R 하단에 나와 있는 계산값이 모두 잘 구해진 것을, 손계산과 동일하게 모두 잘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좀 질문할 사람 하죠. 자기가 조사한 것과 같은 점과 다른 점, 코멘트나 질문.
이게 제일 최신 알고리즘인가? 아, 이거는 내 건지 알고 찾지. 2016년 알고리즘? 예, 맞습니다. 훌륭한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오케이. 뭐 질문 없으면은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죠. 김희수 씨 호스트 넘겨드렸어요. 네. 잠시만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그 호스트 지금 김희수 씨여가지고 참가자에서 초대되나요? 뭘 초대하려는 거지 지금? 네, 들리시나요? 네. 접속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희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제물 3번에 대해서 회전직교 텐서 도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변형구배 텐서 F가 주어졌을 때 회전직교 텐서 R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였는데요. 먼저 왼쪽에 제가 작성해본 수도 코드로는 변형구배 텐서 F를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측 코시그린 텐서 C를 먼저 아래 회색으로 나타낸 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위로부터 우측 코시 텐서 U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원리는 우측 코시 파워포인트 화면 그 해당 화면 켜 있는 거 맞아요? 표지만 지금 보이는데. 오케이. 보이십니까? 네. 네,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 변형구배 텐서 F가 주어졌을 때 회전직교 텐서 R을 도출하기 위한 수도 코드를 왼쪽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변형구배 텐서 F가 입력이 되었을 때 우측 코시그린 텐서 C를 계산한 후에
이 우측 코시그린 텐서의 고유치를 통해서 우측 코시 텐서 U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분해 정리의 정의에 의해서 회전 직교 텐서 R과 V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계산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R 트랜스포즈 R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텐서 그리고 C 마이너스 U 제곱 텐서 두 가지 에러를 확인을 하였고요. 오른쪽은 실제 제가 작성한 매틀랩 코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각 연산 라인에 대한 플랍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총 408개의 플랍이 계산되었습니다. 실제 예제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와 계산 정확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의 에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계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타낸 첫 번째 예제와 퀴즈 2에 나왔던 예제를 두 개를 진행을 해보았을 때 모두 작은 에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매틀랩 코드로 작동을 해보았을 때 첫 번째 F를 입력을 한 후에 바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회전 직교 텐서 R이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구해지고 에러 1, 2도 바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한 최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다른 점은 제가 먼저 C를 계산을 한 후에 우측 코시 텐서를 계산할 때 이 골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SVD 방법과 유사해서 옛날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플랍 수를 줄였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예,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세요. 또 다음 선수. 잘 보이십니까? 저는 박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프로그램을 먼저 파이썬을 활용해서 구현을 했고, TK인터라는 툴을 활용해서 GU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F 값을 3x3 행렬을 입력을 하면 R과 RT는 R 트랜스포즈인데 RT 그리고 U 그리고 오차를 계산하는 증명 1, 2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계산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그 사이파이의 폴라 툴이라고 해서 바로 R과 U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4에 있는 교재 2.4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퀴즈, 두 번째 퀴즈에서 봤던 값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면
제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라고 해서 여기 오차율 계산해서 0으로 나오는데 약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오차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파이썬에는 그 유효 숫자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게 없나? 그 오차가 10에 마이너스 6승 나오면 그 연산 많이 하면은 오차가 엄청 누적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나중에 한번 공부해봐요. 네, 예전 그 포트란 같으면은 더블 프리시전도 있고 그다음에 4바이트 더블 프리시전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유효 숫자를 엄청 늘릴 수가 있거든. 네, 아마 10에 마이너스 6승이면 그냥 1바이트 같은데 저기 쳤을 때 숫자를 나타내도 누가 그 혹시 그 지금 수강생이나 그 이승로 조교 그 파이썬에 대해서 요 지금 박준희 군이 한 거 프로그래밍 한 거가 내가 지금 얘기한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유효 숫자 제일 최소로 지금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코드 40번째 줄에 음. 그 라운드 해서 그냥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고정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고정을 하더라도 예, 중간 연산할 때는 이게 세 자리니까 이제 세 자리 계산을 여러 번 해도 6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 라운드 오프 에러가 6자리까지밖에 확산이 안 되는 건가 그럼? 그래서 지금 10-6승이 나오는 건가? 이거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맨 나오게 끝에 돼서 16승 16승. 그러니까 미리 라운드 오프 에러를 10-3승을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구나. 오케이, 네, 알았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동엽 씨 호스트 넘겨드렸어요. Recording in progress. 이승로 저기요. 지금 이영서가 입장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 왔었는데 봤어요? 아, 네,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네, 시작해주세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분의 정리 FIU에서 R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우측 코시 그린 텐서를 구하고 라이트 스트레치 텐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직교 텐서를 구하는 식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네, 우측 코시 그린 텐서는 일단 FTF가 C인 것을 이용해서 구했고서 라이트 스트레치 텐서는 C는 U제곱을 이용해서 C를 루트 씌우는 식으로 SQRTM
네, 그걸 이용해서 U를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은 F는 IU에서 U를 인버스 시켜서 R을 구했습니다. 우선 시연을 해봤는데 3분의 4, 4분의 1, 4분의 3, 1, F가 다음과 같을 때 R은 다음과 같이 나왔고 U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오차는 10의 마이너스 16승에서 18승까지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연을 한 번 더 했는데 1, 2, 3, 4, F를 넣었을 때 R과 U가 다음과 같이 나왔으며 에러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나왔습니다. 를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R과 U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마이크 인제 키고 한참 얘기했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저기 서동혁 군이 그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지금 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희수 양이 구했던 방법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달라요? 지금 플랍수를 전혀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물론 이 전에 박준희 군도 그런데 그 플랍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연산 횟수. 네, 연산 횟수를 제가 그걸 스퀘어 루트 씌우는 것을 계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만 다르게 했었을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어쨌든 모로가나 저기 뭐야 목표는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짧게 한 번 계산하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지만 실제로 뭐 유한요소 해석 같은 데서 이게 이제 뭐 R을 뭐 수십 번 이제 뭐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몇 번이나 구할까 대체 조금 큰 그 3D 프로그램 같으면은 뭐 수천만 번도 구할 텐데 그러면 이제 누적된 그 R 계산할 때 누적된 시간이 이제 상당히 전체 계산 시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제물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이해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제물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라, 뭐 아니면은 뭐 이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에 좀 저기 뭐야 어떤 지식을 많이 가져라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이 소송 이론과 응용 그 과목 수강한 다음에 연구과제 할 때 이제 이 지식을 사용하려면 아마 탄소성 변형 유한 요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과연 탄소성 유한 요소 탄소성 변형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에서는 어떤 계산을 많이 할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미리 좀 짐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요 과제물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어떤 연구 과제 수행할 때 보면은 이거 계산 시간 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근데 사실은 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해석 결과 얻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분석시키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데 오히려 훨씬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이 컴퓨터 안에서는 무슨 계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제물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보니까 박준희 군도 플랍수는 따로 계산 안 한 것 같은데 서동엽 군은 그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라는 펑션 그 라이브러리 펑션 썼잖아요. 그 펑션 쓰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펑션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런 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승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매트랩 이용해서 회전 직교 텐서 구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F가 예제와 같이 숫자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코시그린 텐서 C랑 U 그리고 회전 직교 텐서 R 값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 펑션을 썼구나. 그리고 R 트랜스포즈 R 마이너스 I 값과 C 마이너스 U 제곱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구하였습니다. 요소값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만으로 0에 가깝게 구하여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발표 자료 만들 때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다음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한테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일단 요거 그 시연을 하고 나서 발표 자료에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될지 코멘트를 다른 학생들한테 좀 부탁할게요. 일단 시연부터 해보죠. 지금 매트랩 화면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F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C값, U값, R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주원 양이 좀 코멘트를 해볼까요? 발표 자료에 뭐가 추가되고 뭐가 좀 보완되면 들어올까요? 발표 자료 다시 한번 이 화면 공유를 좀 띄워보죠. 파워포인트 자료. 이승철 군 발표 자료. 네. 아까 보니까는 그 최재원 양하고 김희수 양이 발표 자료 잘 작성했던데 비교했을 때 그 뭐가 차이 나는 거죠 지금? 우선 내가 언뜻 눈에 띄는 거는 행렬 벡터하고 일반 캐릭터하고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게 행렬 벡터인지 아니면 일반 스칼라인지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아.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뭘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영문자 그 로마 글자로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조금 그 김희수 양 발표한 거랑 차이 나는 건 수도 코드가 없어. 수도 코드가 뭔지 혹시 이승철 군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코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코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하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로직들을 이렇게 쭉 수식처럼 아니면 순서도는 아니고 수식처럼 나열해 놓은 그런 걸 수도 코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면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을 꼭 볼 필요는 없다고요, 사실은. 그 수도 코드가 논리적으로 잘 돼 있으면 결과는 잘 나오는데 그게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그 서동 요건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펑션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쓰니까 아주 간단하고 간결해서 보기는 참 좋은데 각 펑션 라이브러리가 연산을 몇 회 정도 할까 이런 거 짐작하는 것도 우리 과제물의 그 내용, 과제물 내용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연산을 많이 해서 내는지 그걸 같이 파악하라는 게 이번 그 과제물 의도였으니까 그 부분을 좀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보완해 가지고 한 번 더 제출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별도로 최지원 양과 김희수 양이 한번 또 이런 것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자료에 이런 거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한 개씩 코멘트 해주세요. 그 채팅창으로 해도 좋고 그 직접 마이크로 해도 좋고. 제목이 추가되면 그렇죠. 카바가 있으면 좋죠. 카바. 제목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름이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최지원 양은 뭐 하나 코멘트 할 거 없어요? 오케이. 없으면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그 이승철 군은 조금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발표 알겠습니다. 자료에 가는 거. 오케이.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파이썬을 사용을 하였고요. 넘파이와 레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데포메이션 그라디언트 텐서 성분을 각각 입력을 한 후에 이제 코시 그린 데포메이션 텐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45번의 연산을 하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는 총 12번의 연산,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20번의 연산을 하였고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U 인버스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의 연산을 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인버스는 주축에 대한 텐서이기 때문에 좌표축 변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아이겐 벡터로 된 이 텐서를 양변에 곱해준 후에 좌표 변환을 시켜줘서 U 인버스를 구하고 로테이션 텐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45번의 연산을 하고요.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에 잠시만요. 네. 프로그래밍에 그 소수점 8개짜리까지 나오도록 해놔서 아까 PPT에서 프로그램 1의 결과가 다 0으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우면은 이 부분을 지우면은 C-16승 또는 17승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연을 해보면은 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연산 횟수를 어떻게 카운트했어요? 이게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손으로 이제 해봤거든요. 해봤어? 네, 일반 텐서 3 곱하기 3 텐서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니까 일반화된 텐서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다 넣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발표한 최조원 양이나 그다음에 김희수 네, 양의 연산 횟수랑 상당히 차이가 나죠. 왜 네. 그럴까요? 어, 음, 우선 저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1 나누기 루트 람다 1 이거는 한 번으로 카운트했어요?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 1 부분? 나누기 루트 람다 1 계산할 때 그 4층 연산에 대해서만 제가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이 한 텀에 대해서 한 번으로 계산을 한 했습니다. 번으로. 네, 이게 사칙 이게 컴퓨터에서 CPU에서 네, 이제 연산할 때 루트 연산 같은 게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네. 뭔가 이런 거는 테일러 시리즈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인데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펑션을 쓰거나 스퀘어 루트 쓰거나 뭐 이러면 이제 연산 횟수가 확 늘어나는데 보통 네, 네, 정확하게 몇 번이다 이렇게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참고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네,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곱하기 네, 요것만 그 플랍에 보통 카운트를 하니까 이게 이제 네, 뭐 삼각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지금처럼 루트라든가 지수라든가 로그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연산 횟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왜 아까 그 스퀘어 루트 매트릭스 이런 라이브러리 펑션 쓴 경우에 그 네, 안에 이제 몇 번의 연산이 과연 4층 연산이 되느냐 이제 그거하고 네, 비슷한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펑션 하나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스퀘어 루트분의 1 물론 스칼라에 대한 거긴 하지만 한번 네, 나중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세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스퀘어 루트를 몇 번으로 계산하는지. 혹시 네, 알겠습니다. 수강생 중에 아는 학생 있어요? 스퀘어 루트 같은 거, 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몇 번에 걸쳐서 그 플랍을 몇 번으로 카운트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가 끝났나? 끝난 것 같아. 이영석 씨 혹시 아, 이영석. 포스트 어디로 드리면 돼요?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빨리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로. 여기가 어디일까? 포스트 120 넘겨드렸어요. 033.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었던 그 2차원에서의 변형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세워서 다른 수강생들보다 코드가 다소 간결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FRU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이썬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손으로 푼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들을 잘 계산해서 파일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직접적으로 코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 방정식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이 방정식에서 이 U1, 2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본래대로 바꾸었고 그래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세웠는데 저희가 파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방정식도 3개만 필요해서 이 4x4 행렬을 3x3으로 줄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U11, U12, U22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드 설명 잠깐 드리면 먼저 이렇게 F를 입력해서 F를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바로 이 식을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바로 파일을 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럼 바로 또 R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렬식을 풀어서 U를 만들어 준 다음 그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예시를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파일을 이용해서 R을 구하고 U를 구한 다음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도 그 유효 숫자를 이렇게 설정해 줘가지고 영어로 딱 떨어지게 나왔는데 유효 숫자 설정 안 해도 충분히 작은 오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도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롭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해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첨부한 코드인데 이게 저랑 버전이 안 맞아서인지 이게 임포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산이 안 돼서 저는 대신에 그 계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터 타임을 측정을 해서 보시면 두 앱에 모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잘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제대로 임포트 한다면 이 X 베리어블 안에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연산 수까지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일단 부족했던 점과 보완점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제한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한적인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그 파일에 계산하는 식을 사용자가 손으로 다 계산해서 구한 다음에 그거를 입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기 계산과 식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외부자가 봤을 때는 왜 파이가 이렇게 나오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럼 이 식을 바로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럼파이가 아니라 심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 5가지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이 5가지 베리어블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까지 실제로 해보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파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2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음 챌린지였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해결을 못해서 첨부는 못했고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든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덜 소모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는데 지금 이영서 양이 지금 앞서 발표한 사람들하고 제일 다른 방향을 취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 발표한 순서대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최조은 양부터. 어떻게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효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돼요. 없으면 두 번째 뭐 아무라도 코멘트 좀 해주세요. 없어요? 자, 계산을 보다가 직관지어 사용자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만 더 듣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퀴즈 시험 볼 시간이 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을 할게요. 또 다른 코멘트. 제가 지금 이영서 양의 발표를 내가 들으면서
지금 중요한 점을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2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매트릭스가 3 곱하기 3 행렬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3차원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로든 거의 모든 예제가 다 2차원 문제였죠. 그죠? 2차원 문제가 아닌 거를 예제로 든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까 최조는 김희수 평면에 대면 그렇지. 김희수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변형은 그냥 3차원적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F 행렬이 지금 2차원적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진다고. 3 곱하기 3 행렬을 각 성분들이 모두 다 꽉 차서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극분해하면은 R 행렬도 그렇고 U 행렬도 그렇고 일반적인 3차원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영서의 요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사용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2차원에만 국한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계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은 2차원과 3차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디코딩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일반적인 3차원 같으면 3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보면은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제 골라서 이렇게 그 해석하잖아요. 그럼 2차원이면은 실제로 극분해도 2차원에서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계산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차원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R을 아마 지금 이영서가 하는 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겠죠. 미리 그 연산을 다 풀어놓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저게 하나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요거는 이제 실제 내용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거 아닌데 분모를 그냥 무턱대고 막 그 숫자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 쓸 때 분모에는 반드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심지어는 0일 때도 예를 들어 10의 뭐 마이너스 15승 이하라든가 10의 마이너스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20승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0에 거의 0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라운드 오프 에러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분모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수치적으로 오류가 나죠. 아까 보니까 그 분수가 있더라고요. 그 탄젠트 뭐 분의 뭐 이렇게 할 때.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약간 지엽적인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3차원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영서의 방법이 2차원에서는 이렇게 또 효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120점짜리죠. 그죠? 그런데 이영서는 일반인 3차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2차원이라면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것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학생들한테도 내가 좀 그 혹시 몰라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다른 학생들도 예제는 전부 2차원 문제로 거의 예제를 그 시연할 때 예제를 2차원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2차원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2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3차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퀴즈 시험 보면은 항상 2차원으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오늘도 퀴즈 시험이 2차원 문제인데 그거는 왜 그러면 시험 문제 꼭 그렇게 내느냐. 여러분이 손 계산을 그나마 할 수 2차원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3차원으로 넘어가면 벌써 복잡하기 때문에 손 계산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제나 퀴즈 문제는 그냥 2차원에 국한해서 문제를 내는 것뿐이지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3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든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물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좀 전제를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모두들 이해했어요? 지금 내가 코멘트한 거? 예, 그러면 됐고 아까 그 조은이는 그 계산 시간 측정할 때
뭐 만 개인가 몇 개 그 랜덤하게 그 매트릭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산 시간 측정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막 3차원 성분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게 일반적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발표는 전부 수고했고 잘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조금 부족한 듯 싶다.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더 과제물을 그 보고서를 이승노조기한테 제출해도 괜찮아요. 자기 과제물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과제물 발표 여기까지 하고 바로 퀴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험과 그다음에 네 번째 퀴즈 시험과 네 번째 과제물을 이승노조가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노조가 코스를 진행하죠. 기록은 이제 떠도 될 것 같아요.